바로 이전 영상인 109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단 하나의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 워크시트로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해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109번 매크로를 살짝 수정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 바꿀 거냐면, 유저가 특정한 폴더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폴더 내에 텍스트 파일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할 때 그 여러 개의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들을 모두 다 엑셀 워크시트로 가지고 오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결과 파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VB 2창에서 펑션 키 F5 키를 눌러서 매크로를 실행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동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워크시트 내에 매크로 버튼을 만드셔서 매크로 버튼을 실행을 했을 때, 매크로가 자동이 실행이 되게끔, 편하게끔, 여러분의 동료들이 편하게끔,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프로시저 내부에 커서 갖다 놓고요. 펑션 키 F5 키를 누르게 되면, VBA가 묻습니다. 너가 원하는 텍스트 파일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니? 선택해줘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탕화면 에 가면 제가 미리 빼놨습니다. VBA 109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그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나면 어디에 txt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제가 임시 샘플 파일로 텍스트 파일을 3개를 넣어놨습니다. 그 3개의 텍스트 파일이 들어있는 제가 폴더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해요? 엑셀 워크시트로 그 3개의 텍스트 파일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워크시트로 가지고 와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완성된 파일은 닫고요. 폴더 내에 들어가고요. 일단은 요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txt라고 하는 폴더 내에 존재하는 텍스트 파일 3개가 있습니다. 특정한 의미는 없고요. 109번 영상에서 사용을 했던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가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파일을 여셔야 되냐면, 그러면 바로 이전 영상의 자료인 109번 영상의 자료를 열어서 우리가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영상의 자료를 여셔갖고요. 컨텐츠 사용, Alt F11키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09번 영상에서의 자료의 해석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였었습니까? 유저가 특정한 경로에 지정한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이 프로시저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두 군데를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이 부분을 수정을 할 텐데요. 요거 이전에 여기 C라고 하는 것은 시트 1의 A1 셀, 시작 셀을 임의의 변수 C로 잡아줬습니다. C를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를 기존에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지우는 작업이 요 코드인데요. 만약에 데이터가 특정한 경우에 A3셀부터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시작 셀 A1셀부터 연속된 범위를 지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바꾸시려면 얘를 이렇게 한번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시트 1의 모든 셀들의 데이터들을 깨끗하게 지워. 이렇게 바꾸시는 게 시트 1에 있는 모든 셀의 데이터들을 깨끗하게 지운다. 요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어디를 바꾸셔야 되냐면, 여기를 보세요.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 요 파일 패스 경로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겠다. 열어서 불러오겠다. 불러와서 그것을 뭘로? 파일의 번호를 1번으로 부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무에서요, 텍스트 파일을 지금은 하나만 열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동시에 예를 들어서 텍스트 파일을 3개를 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를 연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VBA가 3개의 각각 파일에다가 어떻게 해요? 파일의 넘버를 1, 2, 3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를 해주게끔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들을 코딩을 못한다라고 하면 에러가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열 때 이 파일 번호랑 관련을 해서 에러가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통 샵 2를 잘 안 쓰고요. 어떠한 형태로 쓰냐면 자, 이런 형태로 씁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할게요. 자, 주석 처리를 하고 자, 파일의 번호를 어떻게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VBA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 free fil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free file 함수를 사용을 하시게 되시면 텍스트 파일을 열 때 자동으로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free file 함수를 이런 형태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free file 함수를 통해서 부여받은 인덱스 번호를 자, 어떻게 임의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파일 num이라고 하는 자, 임의의 변수 자, 만들어 갔고요. 자, 요거 디멘션 하셔야 되겠죠? 자, 컨트롤 C 하시고 정수니까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컨트롤 V. 자, 얘는 정수로 받을 거고 자, 크지 않으니까 인티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샵 1이 들어간 자리에 자, 요 변수로 대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마지막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자, 제대로 자, 구동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F8키로 지워지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자, F5로 실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시면 자, 데이터 깔끔하게 갖고 오죠. 자,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109번 영상에서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다 실무에 맞게 자, 요 부분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 부분 프리 파일로 자, 바꾸시는 작업까지 수정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실무에서 안정적으로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자, 109번 자,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꿔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뭐였니? 자, 텍스트 파일을 단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 파일을 또는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를 열어서 폴더를 선택을 해서 텍스트 파일을 많이 가지고 오는 형태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이 부분을 자,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이 자리에다가 무엇을 할 거냐면 자,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자, 폴더 선택 창을 자, 열 수 있도록 자,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선택장, 파일 대화 상자. 자, 그것은 어떻게 갖고 오시냐면 application tion application 점 하시고요. 파일 다이얼로그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파일 다이얼로그 이게 파일 대화 상자거든요. 괄호 열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우리는 폴더를 선택할 거니까 폴더 피커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어떻다? 자, 파일 또는 폴더 대화 상자가 열려집니다. 자, 열려지는데 자, 일단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거냐면 이거랑 관련된 여러 가지 자,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위드문으로 묶어서 가겠습니다. 자, 위드문은 블럭 구문이니까 and with로 일단 끝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 잠깐 주석을 달아둘겠습니다. 자, 폴더 선택 창을 열 거고요. 자, 연결해서 자, 선택한 폴더의 경로까지도 받아오는 코드를 이 부분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일 대화 상자를 어떻게 보여줘라는 메소드를 넣을 거거든요. 자, 보여줘는 show로 보여줘. 자, show로 보여준 다음에 자, 만약에 유저가요. 자, 폴더를 선택하는 대화 상자를 보여준 다음에 폴더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에러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그 에러 처리를 조건문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유저가 폴더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파일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요 개체를 받으셔야 되니까 점을 찍으시고요. 자, 거기서 선택한 폴더, 선택한 파일은 selected items라고 하는 자, 컬렉션 개체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selected item 잠시만요.
다시 한번 갈게요. 자, selected items 선택한 폴더의 개수를 세갔고요. 자,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그 개수가 0이겠죠. 그쵸? 자, 0이면 어떻게 할 거니? 자, 일단 and if로 자, 블럭 구문을 써 주시고요. 자,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건데? 자, 폴더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자, 서브 프로시저를 빠져나가겠다라고 해 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자, else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즉 어떻게 폴더를 선택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자, selected items라는 컬렉션. 자,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폴더를 선택하니까 하나의 폴더가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하나의 폴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selected items라고 하는 속성은 자, 속성은 어떻게요? 자, 특정한 폴더 또는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선택된 폴더의 경로까지도 반환해주는 자,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다가 자, 선택한 폴더에다가 연결해서 풀 네임을 가지고 오시려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다가 역슬래시가 한 번 더 들어가서 뒤쪽에다가 파일의 네임이 붙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가 자, 해당 파일이 존재하는 곳의 경로니까 자, 요 경로를 자, 변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변수로 자, 요 변수를 자, 그대로 사용을 하죠. 파일 패스 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받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자,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5 키를 눌러서 그러면 자,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자, 대화 상자가 뜨죠. 바탕화면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 파일은 어디? txt 파일에 존재해 라고 해서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이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 자, 볼게요. 자, 폴더를 선택을 했고 폴더 경로를 변수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또 이러한 경우도 있겠죠. 누가 유저가 선택한 폴더에 자, 뭐가 텍스트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에러가 생기잖아요. 그쵸? 따라서 그 부분을, 자, 그 부분에 에러가 생기면, 자, 그 부분을 에러 처리를 할 수 있는 코드가, 자, 여기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특정한 폴더 내 텍스트 파일이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dir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갖고요. 자, 이걸 디렉토리 함수라고 하는데요. dir 함수를 사용을 하셔갖고 해당 폴더 내에 루프를 돌면서 해당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지 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dir 함수를 통해서 파일의 full name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자, 여기에 파일의 경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 파일 패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자, 요거는 경로고요. 파일의 네임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앰퍼센드 연결하겠다. 뭐까지 연결을 하겠다. 자, 파일의 이름 자, 와일드 카드로 바꾸요. 파일의 이름은 다를 수 있으니까 확장자는 똑같겠죠. 자, txt 자, 이렇게 하셔갖고요. 이렇게만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dir 함수를 통해서 자, 체크한 텍스트 파일의 자, 파일의 이름을 어디 변수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임의의 변수 파일 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변수로 저장을 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컨트롤 C 해서 디멘션 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 V as 파일의 네임이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받으면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파일의 네임을 받았고, 자, 그런 다음에 if 조건문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파일의 네임이 제가 여기서 잘못했나요? 똑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파일의 네임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 즉 공백이면 어떻게 할 거니? 자, 아니면, 자, 공백이면, 자, 동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폴더 내 텍스트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준 다음에 자, 프로시저를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exit 서브로 빠져나가고요. 그쵸? 여기까지가 텍스트 파일 존재 여부까지가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뭐냐면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요 부분, 요만큼.
요만큼이 원래는 뭐였었냐면 자, 텍스트 파일 하나를 가지고 한 줄씩 읽으면서 워크시트에 뿌리는 작업이 자, 요 코드였었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텍스트 파일 하나만 갖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자, dir 함수를 통해 갖고 자, 해당 폴더 내에 존재하는 파일의 루프를 돌면서 여러 번 순환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자, 순환문으로 자, 묶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탭키 조금 이쁘게 자, 들여쓰기 좀 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을 두 문으로 묶죠. 자, 두 루프문으로 묶겠습니다. 자, 두 루프문으로 묶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그 무한 반복이 되죠. 근데 조건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while 뭐뭐 하는 동안 파일에 name이 뭐뭐가 아닌 동안 공백이 아닌 동안 여기를 계속해서 돌아라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코드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어떤 코드가 추가가 돼야 되냐면 자, 여기 보세요. dir 함수를 통해 갖고요. 파일의 루프를 돌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 들어올 때는 자, 해당 폴더 내에 있는 첫 번째 텍스트 파일만 여기 파일 네임에 들어갑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첫 번째 파일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클로즈 하잖아요. 그렇죠? 클로즈가 끝나고 나면 즉 첫 번째 텍스트 파일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두 번째 파일을 받아야 되니까 자,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 디렉토리 dir 함수를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파일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해서 반드시 두 문을 넣으실 때 이 코드가 추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실행 한번 해보죠. 자, 펑션 키 F5 눌러서 자, 텍스트 파일이 존재하는 자, 폴더 선택했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더니 자,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디버그. 아, 제가 여기서 이것을 빼먹었군요. 자, 뭐를 빼먹었냐면 자, 원래 여기 파일 패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해당 폴더의 경로만 지금 현재 여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경로에다가 파일의 이름까지 붙어야 되니까 요게 더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파일에 name이라는 인수가 붙여줘야 되겠죠. 자, 이걸 빼먹었네요. 앰퍼샌드 파일 name.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펑션 키 F5를 누르게 되면 자, 폴더 선택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텍스트 파일 자, 3개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자, 보세요. 자, 일행에 보시면 자, 텍스트 파일의 첫 번째 있는 필드의 이름이 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자, 텍스트 파일에 있는 첫 번째 필드에 있는 제목 필드는 안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잘 안 되시면 엑셀 워크시트 창에 오셔갖고 가지고 오시고 난 다음에 find 메서드를 쓰셔갖고요. 자, 이 부분을 찾아서 한꺼번에 지우시면 되겠습니다만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올 때 자, 그 작업 자체를 자, 첫 번째 필드, 제목 필드는 안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코드를 넣어야 될 거냐면 자, 보시죠. 자, 이 부분이 뭡니까? 자, 이 부분이 자, 첫 번째 파일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줄을 읽은 다음에 자, 그것의 첫 번째 줄에 읽은 데이터를 데이터 변수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스플리트 함수로 자른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다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잘라서 배열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집어넣고 난 다음에 AIR 변수에 들어가시면 AIR 첫 번째 배열에 자, 9분 1이 들어가면 여기도 9분 1, 9분 1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제목 필드구나. 제목 필드는 가지고 오지 말아야지 라고 자,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을 여기다 조건문으로 넣어서요. 만약에 AIR 변수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 변수는 위치가 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쵸? 요거는 109번 영상을 보시면 제가 조사식 창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109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첫 번째 배열에 들어온 값이 뭐뭐가 아니면 9분 1이 아니면
9분 1이 아니면 자 일단 and if를 먼저 쓰고요. 9분 1이 아니면 무슨 작업을 해? 자 9분 1이 아니면 자 그 데이터를 엑셀 워크시트로 가지고 와 하면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시면 자 제목 자 첫 번째 텍스트 파일의 첫 번째 줄 제목 필드는 안 가지고 오게 되겠죠. 자 좋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실행 한번 해보죠. 자 F5로 실행을 하게 되면 텍스트 폴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데이터 모두 다 가지고 옵니다. 뭐 없이 자 제목 필드 없이 자 첫 번째 행은 가지고 오지 않고 자 데이터만 가지고 와졌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요 완성본 제가 링크로 자 자료를 걸어 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고요. 복습하신 다음에 반드시 실무에 적용을 해 보셔야지 자 완벽하게 여러분 실력이 됩니다. 열심히 자 실무에 적용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